네, 해찬 학생 2014년도 기출선거 파이널 첨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쓴 글이라 잘 썼는지 한번 보죠. 제시문 가는 도덕적 요구를 근거로 세계적 빈곤을 해결해야 할 의무를 피력하고 있다. 오케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담은 능동적 원리의 실천을 요구한다. 이는 단순히 감정적 호소가 아닌 원리에 대한 이성적 이해를 뜻한다. 실천만이 아닌 문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 인류가 이해를 수반한 협력을 통한다면 세계적 빈곤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 제시문 가의 입장이다. 그러니까 어떤 통합, 융합, 어떤 화합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협력. 조금 중요한 어떤 용어로서 협력, 통합, 화합이라는 어떤 말을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와 마는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가와 차이가 있다. 조화, 그죠? 그러니까 화합을 이루지 못한다.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지금 문제가 250자로 요약한 다음에 다른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 그럼 이건 조화를 강조한다. 그래서 가글에서 조화라는 말을 써주는 게 좋죠. 그죠? 그래야 어때요? 차이가 나는 바가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화와 반대되는 어떤 반대말로서 구분, 구별, 뭐 어떤 대립, 뭐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쓰는 것이 좋다. 자, 그 다음에 좀 더 보겠습니다. 나는 도시의 삶의 권태를 느껴 시골로 여행을 가지만 도시와의 괴리감을 느껴 적응하지 못하는 소시민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도시와 시골의 조화를 이루지 못함에 있어 가와 차이를 보인다. 마는 진정한 중국과 오랑캐를 기준으로 각 나라를 차별하고 배척한다. 오랑캐의 나라에는 교화의 시도조차 하지 않고 구별하는 것으로 보아 제시문 가의 조화 추구와는 다른 면모를 보인다. 그죠? 도시와 시골에서의 어떤 구분, 조화, 그러니까 어떤 차이, 구별. 그래서 지금 각각의 내용상으로는 뭔가 큰 문제가 없는데요. 이렇게 대비되는 영어를 썼으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점수는 A- 주겠습니다. 총평. 크게 틀린 부분은 없고 내용상 뭐 구별되는 잘못된 부분은 없으니까 A-를 주겠습니다. 개념어가 대립되는 개념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면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결국 논술은 글을 통해서 쓰는 거고 글에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개념어를 좀 더 명확하게 쓰시고요. 차이를 물었을 때는 확실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들을 명료하게 딱 써주는 게 진짜 중요해요. 그 부분만 조금 신경을 씁시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경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항상 일정한 비는 생필품이다. 그래서 이 생필품도 뭐 구체적으로 상품을 특징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비누, 샴푸 뭐 이런 거 쓰면 되죠. 그죠? 뭐 전기. C는 A의 판매량이 하락하면 그만큼 판매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A의 대체제적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이런 거 쓸 때도 구체적으로 상품 어떤 카테고리 품목을 말해주는 것이 좋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B는 기름일 것이다. A의 누적 판매량에 영향을 받아 증가율이 상승하고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려면 자동차 이용에 꼭 필요한 필수제이면서 소모적 성격을 띄어야 한다. 이건 잘 썼고요. C는 A와 비슷한 추이를 보이지만 판매량이 낮은 것으로 보아 내비게이션 같은 필수가 아닌 편의를 위한 상품일 것이다. 이제 판매량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자동차와 함께 패키지 상품으로 판매되는 것이 좋다. 오케이. 그러니까 자동차 용품이겠죠, 그죠? 그래서 요건 총평을 하면 2번은 A입니다. 감점 없습니다. 이 정도면 뭐 감점 하나도 없고요. 잘 썼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핵심을 간단 명료하게 서술함.
자, 그러면 1번과 2번 보면 3번을 잘 쓰면 통과합니다. 3번을 한번 보죠. 자, 3번을 잘 쓰면 지금 통과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번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제시문 나는 병에 대해 이론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나는 이 관점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제시문가는 전 인류의 이해를 수반한 협력을 통해 세계적 빈곤을 해결한다는 전 인류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론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관점은 세계적 빈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론론적 관점이라는 말을 썼네요. 자, 이건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앞부분 1번에서 1번 문제 풀 때 이게 이론론적 관점이라는 말이 안 나왔죠. 그죠? 근데 이제 이론론적 관점이라는 말을 썼네요. 그죠? 이게 병에 대해서 만약에 이런 말을 쓸 때는 어떤 점에서 왜 이론론적 관점인지를 서술을 하는 게 좋죠. 그죠? 왜 이론론적 관점이죠? 안과 밖의 구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은 모든 것은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 안이 곧 밖이고 밖이 곧 아니다 라는 말은 이제 세상의 구분 구별이 무의미하다라는 거고, 세상은 모두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다, 통합되어 있다, 안과 밖은 같다, 뭐 이런 거니까 그것과 대비해서 이론론입니다. 그래서 이론론적 관점에 대한 어떤 설명을 조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가는 전 인류의 이해를 수반한 협력을 통해 세계적 빈곤을 해결한다. 이는 전 인류의 조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론론적 관점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관점은 세계적 빈곤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이론론적 관점, 이게 왜 그런지를 좀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죠? 항상 어떤 개념이 숙지되었다고 해서 그 개념을 쓰면 안 되고, 왜 이러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지 서술해 주어야 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제시문 나도 문명 발달의 대업은 한 민족의 능력이 아닌 여러 민족의 장점을 수용하여 종합해야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또한 문명 발달을 위해 언어의 국제화를 주장하고 타민족과의 괴리감을 줄이고 조화를 추구한다. 타문화를 배척하지 않고 수용하여 공통어를 도입을 주장하는 이러한 이론론적 관점이 더 풍족한 삶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제시문 라 역시 이론론적 관점의 순기능을 보여준다. 빈곤 해결책 중 하나인 이민은 이주 희망 국가 주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으로 다가왔다. 이는 주민들이 이주자들에 대해 이론론적 시각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이러한 이민은 결과적으로 빈곤국과 이주국가 모두 이익이 된다. 빈곤국은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주국가는 노동력 증가로 인해 경제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이론론적 관점으로 이주자들을 대한다면 이는 둘 다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시문 다만은 이론론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제시문 다는 도시의 소시민들이 시골에 갔다 괴리감을 느끼고 도시를 그리워한다. 만약 이렇게 도시와 시골을 이원론적으로 판단한다면 시골의 인구는 점점 줄어들 것이고, 농촌 경제의 몰락은 빈부격차의 극대화라는 문제까지 발생할 것이다. 많은 오랑캐와 진정한 중국이라는 잣대로 나라를 구별하고 차별한다. 지금 다 못 썼네요. 그죠? 끝까지 못 썼네요. 근데 이 지금 글 자체는 지금 이론론, 뭐 이론론, 이건 뭐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론론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이렇게 두 개로 혹은 여러 개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로 다 연결돼서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이론론으로 볼 수 있는 이유나 원인이 명확하게 서술되어야 한다. 알겠죠? 그게 좀 명확하게 서술이 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글의 구성을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했듯이 주제를 주고 나면 이 주제에 대해서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론을 내리는 그런 형태의 글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글 자체가 조금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론론과 관련해서 이렇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부정적이다, 끝. 그러니까 이론론을 반박하는 사람들은 어떤 반박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론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 전체 그래서 글을 요약 정리하는 형태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주장을 논증하는 형태로 써야 한다. 이 논증하는 과정에서 제시문이 활용되면 된다. 그래서 제시문을 기계적으로 그냥 딱딱딱 갖다 놓으려고 한 느낌이 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쓰고자 하는 말을 쭉 쓴 다음에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제시문에서 가져다 쓴다. 즉 이 주제에 대해서 자신의 견해를 이렇게 밝히는 과정에서 내 논리를 먼저 세워놓고 제시문을 적절하게 그냥 배치시켜서 참고해서 쓴다라는 생각으로 글을 쓰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글을 구성하고 총평을 하겠습니다. 총평. 일단 B 주겠습니다. B. 글을 구성하고 쓰는 것이 필요하다. 알겠죠? 내가 어떤 단계로 글을 쓸까? 그 다음에 논증하는 글이 돼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을 입증해야 돼. 나는 이러이러하게 주장하는데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이런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되도록 주어진 시간에 만약에 이 완성을 했으면 조금 통과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결론 부분이 지금 잘 안 내려져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성한다면 좋은 글이 된다. 그래서 구성을 한다라는 말이 이 주제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아주 명료하게 밝히고 나서 나머지는 내 말이 진짜 맞잖아. 물론 내 말이 틀린 부분도 있지. 그렇지만 내 말이 훨씬 더 타당해. 이렇게 끝까지 어떤 논증하는 글, 한편에 완성된 글을 써야 되고 단락도 조금 구분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천자 정도 되는 건 한 3단락 정도로 구분을 해서 글을 쓰시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금 더 글을 더 써보세요. 자, 이 글은 3번을 반드시 다시 써보자. 자, 그 다음에 시립대 다른 문제를 정리정돈, 2문제 정도 다시 써보는 것이 좋다. 알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은 괜찮아요. 지금 해찬이는 기본적인 글쓰기 능력은 좋으니까 나 자신을 믿고 끝까지 논리적으로 논증하는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그냥 나의라는 글이 아니라 논증하는 글을 쓴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좋은 글을 쓸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남은 기간 동안에 좀 정리 정도를 하시면 충분히 좋은 글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